영혼의 식탁. 오늘은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이자 20세기 가장 전략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간 집권하며 인구 300만의 작고 자원이 없는 섬나라를 세계적 선진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통치 철학은 동서냉전기 속에서 싱가포르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케 했고, 지금도 많은 국가가 그의 전략적 사고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는 그가 은퇴 후 남긴 국제정세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담은 책으로 단순한 회고록이 아닌 세계를 읽는 방법론이 담긴 전략서입니다. 이 책은 아시아와 미국, 유럽, 중동까지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어떤 시야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리콴유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국가의 생존은 이상이 아니라 전략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한다. 먼저 그는 중국의 부상을 21세기 세계 질서를 변화시킬 가장 큰 변수로 보았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인구, 중앙 집중적 체제,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전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며,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 감정이 아닌 전략적 사고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기보다는 기술 관료 중심의 효율적 통치를 선호할 것이라 분석하며, 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핵심이라 강조합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정치의 분열과 포퓰리즘, 지도력의 공백이 그 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방성과 인재 유입, 기술 혁신 생태계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갱신력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도 그는 매우 세심한 관찰을 남깁니다. 일본은 안정성과 고도 기술을 갖춘 보수적 체제, 한국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역동적 사회로 평가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열, 근면성, 국가 발전에 대한 집단적 합의는 강점이지만 정치적 분열과 내부 갈등이 큰 리스크라고 진단합니다.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민족, 언어, 종교의 다양성으로 인한 내부 균열을 안고 있으며 통합과 효율적 행정 시스템이 그들의 최대 과제라고 봅니다. 리콴유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작은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한 능력주의, 외교적 유연성, 국민의 질서의식과 법치주의에 기반했다고 말합니다. 작은 나라는 감정적 민족주의나 이념보다 이익 중심의 전략적 사고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냉철한 국제 정세 분석, 인재 중심의 행정, 부패 척결 효율성과 투명성이 결합될 때 작은 국가는 위협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눈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다. 그는 정치란 윤리가 아니라 질서의 기술이며 국가는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감성적 호소나 인기 중심의 정치보다 예측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도덕성과 통치 능력이 제도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의 관점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꿰뚫는 시선입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을 요구합니다. 리콴유는 이상에 빠지기보다
세계 질서의 힘의 역학을 이해하고 자기 나라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과 국익이 충돌하는 명확한 세계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청년들이 민족주의적 정서나 낭만적 이상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과 전략적 사고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눈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다. 영혼의 식탁. 오늘은 리콴유의 눈으로 본 세계를 공부했습니다.